안녕하십니까? 메디치 경제연구소입니다. 최근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과 관련하여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경제 침체 예측과 관련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나아가 현재 수익률 곡선 현상이 과거 유사 사례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앞으로 경기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저희 연구소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최근 세계 경제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지만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각국의 중앙은행 금리 인상 움직임도 최근 물가 안정과 함께 조금씩 속도 조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으로 인해 생산자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과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8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44%를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금년 올해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생산자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6월에는 마이너스 5.4%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0% 증가한 반면 생산자 물가 하락률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수준과 그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정책 방향에 매우 민감합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 수준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항목에서는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4.8%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물가 안정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조정 가능성은 시장의 투자 분위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나 경기 급락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다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물가 안정세와 금리 정책의 조절 가능성, 주가 흐름이 양호한 등의 이유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초래할 실체적인 요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큰 규모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미국의 10년 국채와 1년 또는 2년 만기 국채 간의 수익률 차이를 말합니다. 수익률 차이가 역전되었다는 것은 단기 국채 금리보다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곡선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받지 않지만 역전될 경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 예고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은 1981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나타난 규모보다 더 큰 역전이 나타난 것이지요.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얼마나 믿을만한 사전 예고 지표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역전 상황과 경기 침체 발생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960년대 이후 총 7번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경기 침체를 초래했으며 3번의 금융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는 수익률 반전 후 대체로 빠르게 경기 침체가 발생했으며 주식시장도 연달아 하락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고 몇 달 만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1989년에는 수익률 역전이 연초에 발생하였지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식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후 약 8개월이 지나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으며 2001년에는 역전이 발생하자마자 주식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익률 곡선 역전과 경제 침체가 일어나는 패턴은 그 당시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체로 수익률 곡선 역전 이후 15개월 내지 20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이 경기 침체를 예고할 수 있는 예측력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연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확률이 낮아졌지만 80년대 이전에는 수익률 곡선의 하락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확률이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익률 곡선 역전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도 수익률 곡선이 반전되었지만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초확장적인 정책을 통해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쇼크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팬데믹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대규모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소비자들은 약 2조 5천억 달러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소비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침체가 즉각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익률 곡선은 대공황 이전 1928년과 같은 규모로 역전되어 있으며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역전되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기 후퇴가 일어날 것이냐는 수익률 곡선 역전 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역전 정도만 두고 본다면 2008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 수익률 역전 이후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었으며 금리 인상 등 경기 과열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 말까지 주식 시장은 역대 최고가를 향해 거침없이 상승했습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안정화되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6년, 2008년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최소한 1년 뒤에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가리키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 실체적인 요인들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4가지 부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국의 실물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소득 즉 GDI는 지난 3분기 동안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GDP는 연간 1.8%의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GDI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0.8%입니다. GDI가 GDP보다 경기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GDI가 GDP보다 경제 활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GDI에는 국내 및 해외 거주자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반면 GDP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포함됩니다. 이는 곧 GDI가 경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므로 경기 침체를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미국의 주가 지수들이 과대평가된 상태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SP500은 20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평균보다 16배 더 높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16배 이상의 평균 가치로 평가되는 주식들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대체로 5년 이내에 평균 가치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현재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평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알파벳을 제외한 상위 7개 기술 주식들은 현재 40배 이상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술 섹터는 S&P 500 지수의 약 28%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주식의 과대평가가 바로잡히는 순간 S&P 지수가 급격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물가가 다소 안정되면서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가 너무 단기간에 낙관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향후 금리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난 1년 동안
통화 정책의 효과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시차는 대체로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금리 인상의 효과는 앞으로 1년 후에 본격적으로 그 디플레이적 압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더 나쁜 소식은 최근 물가 안정 기조가 확실히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한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가격 폭등과 인플레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국은 실제로 최근 금리를 올렸습니다. 현재 테크 주식이 압도되고 있는 미국 주식 시장과 경기 상황에 대한 유포리아가 굉장히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세계 경제 침체나 디플레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 제조업의 30%를 차지하지만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면 세계 경기 동향의 45%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와 함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축이 서로 진영을 꾸려서 축소지향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 효과가 너무 빨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형적인 투자주도 성장 경제입니다.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대체로 30% 정도 성장을 이끌고 수출 부문과 외자, 유입에 의한 투자가 약 30% 정도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두 부문이 모두 막혔습니다.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는 내부 모순과 자멸에 의해 침체에 빠졌고 수출과 외자, 유치 부문은 미국의 패권 경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실적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내수 침체, 대규모 실업, 투자 실종으로 중국이 디플레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중국만의 재난일까요?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원자재 수요가 더욱 떨어져 물가 안정은 장기적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면 다른 나라 경기도 하락합니다. 적당히 물가를 안정시킬 수준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를 디플레로 끌고 들어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 유럽의 침체와 중국의 디플레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번에도 예외 없이 수익률 곡선의 마법이 이기는 셈이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내 외적 여건상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국가 간 정책 공조와 조율이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과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이슈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